너는 우리 엄마 아빠는 추운 날 택시 타고 집에 가게 해놓고 너네 엄마 아빠는 당일에 보내는 게 그렇게 마음 아파? 그렇게 안쓰러워? 진짜 이기적이다. 뭐? 너네 엄마 아빠?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시어머니 시아버지. 됐어? 너 지난주 일 때문에 이러는 거야 지금?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같아? 그리고 나중에 장모님 주무시고 가시라고 했잖아. 결국 갔잖아. 왜 그래?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집에 가고 싶어서 가는 거니까. 목소리 높이지 마라. 종현이 너도 화내지 말고. 그래도 이 시간에 어딜 가시게요? 기차도 있고 버스도 있고 그래. 우리 진짜 갈 거야. 아침에 볼 일도 있었는데 내일 가면 시간도 못 맞출 것 같고. 갑자기 무슨 볼일이요? 아, 그런 게 있어. 우린 이만 갈게. 다음에 보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7세 권갑주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늦둥이 아들이 결혼한 뒤 몇 년 만에 아들의 집으로 먼 길을 올라간 권 씨와 남편은 뜻밖의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룻밤 묵고 오기로 하고 오후에 도착했지만 늦은 저녁 다시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해야만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다투는 소리가 안방 너머로 울리자 더 이상 그 집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권 씨 부부는 5시간을 들여 밤길을 다시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너무도 황당했습니다. 하돈데도 왔다가 당일에 갔으니 권 씨 부부도 공평하게 그렇게 해야 한다는 며느리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돈댁은 아들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사는 가까운 거리였고 권 씨 부부는 버스로 몇 시간을 올라온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공평한 게 중요하고 아들 내외가 섭섭한 감정이 있었다 해도 멀리서 찾아온 시부모를 그렇게 쫓아내듯 대하는 건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반 결혼했으니 뭐든 공평해야 한다는 며느리의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한쪽이 집을 전부 마련했다면 다른 쪽 부모는 아예 집에 발도 들이면 안 된다는 말일까요? 서로에 대한 배려 없이 이렇게 살아갈 거라면 요즘 사람들은 도대체 왜 결혼을 하는 걸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권 씨는 딸 둘에 아들 하나를 두었습니다. 막내인 아들은 늦둥이라 첫째 딸과는 무려 8살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 권 씨 부부에겐 거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막내 아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딸들은 결혼한 지 이미 10년이 넘었고 아들은 3년 전쯤 결혼했습니다. 아이고, 아들 장가 보낸다고 고민이 많겠어. 왜? 딸들 둘이나 시집 보냈잖아. 왜긴 왜야. 우리 아들 결혼시킬 때는 기둥뿌리 하나 뽑았어. 정말 딸들 결혼시킬 때는 안 그랬는데. 딸이니까 그렇지. 아무리 시대가 달라졌다 해도 아들 장가 보내는 게 부담이 되긴 하지. 권 씨는 그 말에 문득 고민이 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딸들 결혼에 쓴 만큼만 아들에게 해줘도 되는 걸까? 그래도 같은 자식인데 형평성은 있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걱정했던 일은 생각보다 쉽게 풀렸습니다. 아들이 청약을 넣어둔 아파트에 당첨됐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권 씨 부부는 한숨을 돌렸습니다. 상결리에서 처음 만난 사돈도 특별한 요구는 없었습니다. 결혼은 물론 반반 해야죠. 입주 전에 전세 살아야 하잖아요. 그것도 반반 하시고요. 그 아파트도 딱 반 나누도록 할게요. 당연하다는 듯 말하던 안사돈의 태도에 권 씨는 안도했습니다. 아들도 모아둔 돈이 제법 된다고 했으니 권 씨 부부의 짐이 그리 무겁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딸들 결혼시키고 몇 년간 막내 장가 보내기 위해 조금씩 마련해 둔 것으로도 충분할 듯 했습니다. 결혼식만 하고 서로 안 보고 지내는 거 그러지 마세요. 가끔 연락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자식들이란 공통점이 있잖아요. 사돈은 부드러운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처음 마주한 사돈 내외는 다소 차가워 보였지만 막상 대화를 나눠보니
생각보다 따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권 씨 부부와는 나이 차이도 크지 않았고 사돈이 말한 것처럼 앞으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넉넉한 인상의 바깥 사돈이 먼저 나서서 서로 전화번호까지 교환했고 긴장됐던 상견례는 예상보다 부드럽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됐습니다. 그 뒤로 아들이 결혼한 이후 권 씨 부부와 사돈 내외는 가끔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명절이나 자식들에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정도였지만 그래도 다른 사돈들보다 한결 친근한 사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은 어때? 새 집이라 그런지 엄청 좋아요. 장모님, 이번 주 토요일에 오시기로 하셨어요. 엄마 아빠도 같은 날 오시겠어요? 아, 그날은 네 아빠 병원 가는 날이야. 그 다음 주쯤 갈게. 그렇게 말은 했지만 아들이 결혼한 지 3년이 지났는데 권 씨 부부는 아직 한 번도 아들 내외의 집을 방문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기도 했고 명절이면 얼굴 볼 수 있으니 굳이 아들 집에 따로 갈 필요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조금 이상한 말과 함께 집들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새로 장만한 집이니 설레는 마음이 큰 듯했고 권 씨 부부도 큰맘 먹고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올라갈 때 고춧가루 좀 가지고 갈까 하는데 너희 필요해? 잘 모르겠네요. 이따 미니 오면 물어볼게요. 아니, 안사돈은 내가 드리기로 했걸랑. 가져가는 김에 너희도 필요하면 좀 나눠주려는 거지. 장모님이요? 지난번에 샀는데 중국산이라서 그런지 별로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거 좀 드리기로 했거든요. 아, 정말이네. 너희 집에 갖다 놓으면 나중에 네가 안사돈 댁 들를 때 전해드려. 가까우니까. 네, 알겠어요. 집은 괜찮지? 요즘 뉴스에 하도 부실공사 얘기 많이 나오던데. 괜찮아요. 아, 보일러가 좀 이상하긴 한데. 뭐야? 날도 추운데 얼른 고쳐달라고 해야지. 절차가 좀 있나 봐요. 근데 뭐 진짜 고장인 건지 제가 사용법을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그래도 얼른 확인해서 처리해. 감기 걸리면 큰일이야.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었을 때 사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안 그래도 고춧가루 때문에 연락드리려고 했거든요. 고춧가루요? 지난번에 저희 집 고춧가루 좀 달라고 하셨잖아요. 아, 네. 그랬죠. 그거 이번에 들고 갈게요. 나중에 종연이 시켜서 받으시면 돼요. 아, 참. 주말엔 잘 있다가 오셨어요? 네, 뭐. 사돈은 이번 주에 가시는 거죠? 네. 이것저것 챙기느라 정신이 없네요. 그래요. 근데 사돈 거기서 자고 가시겠죠? 갑자기 바뀐 주제에 권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아, 네. 종연이가 자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뭐 그렇겠죠. 아무래도 거리가 머니까. 아이고, 멀긴 멀죠. 그래서 어지간하면 저희는 안 올라가는데, 그래도 어떻게 사는지 한 번은 봐야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요. 네, 그러세요. 근데요, 그 고춧가루 말이에요. 네? 안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왜요? 부담 갖지 마세요. 저희도 많아서요. 아들네도 가져다 주는 김에. 아니요, 안 주셔도 된다니까요. 처음엔 인사치레로 거절하는 말인 줄 알았지만 두 번째 말투는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권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한 달 전 고춧가루 얘기를 먼저 꺼낸 쪽은 안사돈이었습니다. 전화로 불만을 토로하듯 말하면서 좀 챙겨달라 하길래 성의껏 나누어 주려던 것뿐이었는데 이제 와서 권 씨가 억지로 떠넘기려는 것처럼 매몰차게 거절하니 당황스럽고 서운했습니다. 안사돈은 말투가 점점 싸늘해졌습니다. 전화를 먼저 걸어온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한마디 한마디가 시큰둥했고 빨리 끊고 싶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면 이만 끊겠습니다. 네, 끊을게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난 뒤 권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그래?
사돈이 뭐라고 했는데 그런 표정이야? 아니야,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딱히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말투가 어쩐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렇다고 꼬투리를 잡을 만큼 확실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고춧가루 사돈은 안 받아도 된다네. 그래? 그러면 애들 것만 챙겨. 권 씨는 이내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잠깐 이상하다 싶었지만 곧 잊어버렸습니다. 사돈이 굳이 자신에게 차갑게 대할 이유는 없었으니 말이죠. 그리고 토요일 오전 11시쯤 권 씨 부부는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 저녁 먹기 전쯤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차 타고 갈 걸 그랬나? 짐을 이만큼 들고 오니까 숨이 찬다. 그 긴 시간 당신이 운전은 어떻게 해? 눈도 침침한데. 아, 그 정도는 아니야. 그러게, 조금만 가지고 가자니까. 그래도 시골에서 올라가는데 양손이 가벼우면 되겠어? 요즘 애들은 밥도 잘 안 해 먹는다잖아. 그 말대로 권 씨가 든 가방 안에는 반찬 몇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혹시나 자신들이 간다고 며느리가 밥상 차리는데 부담을 느낄까 싶어 준비한 것도 있었고, 무엇보다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오랜만에 해주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도 들고만 가면 종현이가 데리러 오잖아. 그렇게 권 씨 부부는 아들의 집을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길은 좀 쑤실 정도로 길고 지루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이번에 올라갔다 오면 한 5년은 다시 안 올라갈 거야. 남편의 말에 권 씨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권 씨도 사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것조차 고역이었고, 긴 시간의 이동은 몸에 무리를 주기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해서는 또 낑낑대며 짐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권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5년이 아니라 10년쯤 뒤에나 다시 오자고. 잘 지냈어요? 권 씨의 집이 워낙 먼 탓에 지난 명절엔 아들 내외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권 씨가 아들 집에 오면 며느리는 바로 친정에 다녀가야 했고, 머무는 시간이 워낙 짧다 보니 안사돈과 상의 끝에 명절마다 번갈아 오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가까운 곳에 사는 안사돈은 평소에도 아들 내외를 자주 보는 듯 했지만, 그래도 명절은 특별한 날이라 권 씨 부부에겐 서운함이 남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없이 동의했죠. 그래서 이번 방문은 권 씨에게도 남편에게도 오랜만에 아들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이리 주세요. 아니다. 자, 가방 어디 있어? 아들은 버스터미널까지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을 차로 이동한 끝에 아들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벌써부터 돌아갈 일이 걱정되네. 내일 아침에 천천히 가시면 되죠. 버스 시간 넉넉하잖아요. 도착한 아들의 집은 참 괜찮아 보였습니다. 늦둥이 막내는 다른 형제들과 달리 20살 때부터 부모 곁을 떠나 멀리서 살아왔기에 늘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늑한 집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권 씨는 마음 한켠이 놓이는 듯 했습니다. 오셨어요? 고생 많으셨죠? 아니야, 금방 왔어. 며느리의 인사에 권 씨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반찬 몇 개 싸왔으니까 다른 음식은 안 해도 돼. 아, 그러면 근처에서 전골만 하나 포장해 올게요. 그래, 그렇게 해. 그럼 밥만 있으면 되겠네. 그렇네요. 도착 시간은 오후 5시 조금 전. 저녁엔 이르지만 긴 여정 탓에 속이 출출했습니다. 저 금방 다녀올게요. 짐은 저 방 안에 두세요. 손님 방이에요. 아들은 음식을 포장하러 나갔고, 권 씨는 가방을 들고 아들이 말한 방 안에 가서 내려놓았습니다. 간단한 옷가지와 준비해온 반찬들이 담긴 가방이었습니다. 짐을 정리한 뒤 거실에 앉아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집이 넓고 좋네. 나중에 아이 키우기에도 환경이 좋고. 네, 젊은 부부들도 많아요. 그렇겠어.
밥솥에서 취사 소리가 나자 맞은편에 앉아있던 며느리가 부엌으로 일어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돌아왔고 권 씨 부부는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아까 가져온 것 중에 파란 봉지에 든 건 사돈 거니까 나중에 챙겨드려. 저희 엄마 아빠요? 그래, 고춧가루도 달라고 하셨다가 나중엔 또 됐다고 하시더라고. 우리가 농사 지은 거랑 몸에 좋은 것들 좀 챙겨왔어. 아, 네. 다음 주에 제가 전해드릴게요. 식사 중 아들과 남편은 반주도 한 잔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저녁 식사였고 분위기는 그럭저럭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지 남편도 평소보다 꽤나 많이 마셨습니다. 권 씨도 버스 안에서 조금 눈을 붙이긴 했지만 나른함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들과 며느리와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좋아 점점 굽어지는 허리를 애써 곧게 폈습니다. 따뜻한 실내에 있으려니 오히려 피곤함이 더 짙게 밀려왔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난 듯 권 씨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보일러는 어떻게 됐어? 아, 별 문제는 없대요. 계속 트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지. 새 집인데 설마 벌써 고장이 났겠어. 이야기는 한참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권 씨는 며느리의 시선이 자꾸만 벽 쪽으로 향하는 걸 느꼈습니다. 딱히 말은 없었지만 시계를 보는 듯한 눈짓이 자꾸 신경에 걸렸습니다. 피곤하면 들어가서 먼저 자. 벌써 8시가 넘었네. 몇 마디 주고받은 것 같은데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괜히 며느리를 오래 붙들어 두는 것 같아 배려하는 마음으로 한 말이었는데 돌아온 대답에 권 씨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별로 안 피곤해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가시는 건 보고 자야죠. 그 말의 순간 며느리를 제외한 모두의 얼굴에 묘한 기색이 감돌았습니다. 가시는 걸 보고 잔다는 말은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겠다는 뜻일까? 아니면 오늘 저녁에 가라는 뜻일까? 권 씨 부부는 당연히 이곳에서 하룻밤 묵고 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은 어딘가 모르게 엇갈린 기대를 흔드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지금까지 챙겨온 걸 생각하니 권 씨는 당연히 하룻밤 묵고 갈 거라 여겼습니다. 남편 얼굴을 보니 그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해맑은 표정을 보자 권 씨 부부는 자신들이 뭔가 잘못 이해한 건가 싶어졌습니다. 엄마 아빠 주무시고 가시잖아. 근데 가시는 걸 보고 잔다고 해서. 권 씨처럼 아들도 어리둥절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들은 건 자고 가시라고 했다는 거였는데? 아, 그랬어요? 처음에 권 씨 부부는 아침 일찍 올라가 저녁쯤 돌아올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너무 짧다 싶어 하루는 자고 가라는 아들의 말에 맞춰 늦게 출발했던 것이었습니다. 낮부터 종일 머무는 건 아들과 며느리에게 부담이 될까 싶어 일부러 늦은 오후에 도착했던 것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 내일 아침에 나가야 하잖아요. 10시까지요. 엄마 아빠도 그때 같이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요? 나는 오늘 가시는 줄 알고 이불도 안 빨아놨는데. 이불은 깨끗하던데 뭐. 내일 아침에 식사할 것도 없고요. 그 말에 아들이 당황한 듯 권 씨 부부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잠깐만요. 얘기 좀 하고 올게요. 그러더니 며느리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거실엔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권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얘기가 잘 안 된 건지 몰라도 어쨌든 권 씨 부부가 이곳에서 묵고 가는 게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것만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를 어째 이미 시간이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일찍 출발하거나 아예 아침 일찍 올라올 걸 그랬습니다. 어쨌거나 분위기는 어색하고 난감했습니다. 그런데 조용하던 안방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언성을 높이며 다투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빠 약주도 하셨는데 어떻게 이 시간에 보내?
당연히 여기서 자고 가셔야지. 그러니까 일찍 오셨어야지. 난 당연히 오늘 가시는 줄 알았어. 무슨 말이야? 예전에 얘기 다 했잖아. 우리 엄마 아빠도 안 자고 가셨잖아. 그 얘기가 왜 나와? 상식적으로. 이 시간에 거기까지 돌아가시라는 게 말이 돼? 거의 우리나라의 끝과 끝을 오가는 거리였습니다. 아들의 언성이 점점 커지자 권 씨는 다시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당장 나간다고 해도 도착은 새벽녘. 생각만 해도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설령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어떤 결론이 나든 이곳에서 하룻밤 묵는 건 이제 눈치 없는 행동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다툼이 길어지자 남편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으로 가 짐을 주섬주섬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자. 그럼 가야지. 여기서 자면 안 되겠지. 버스 타고 가게. 일단 터미널로 가보자. 그 말에 권 씨도 조용히 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안방 문이 열렸고 아들과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서 가방을 든 채 서 있는 권 씨 부부를 보자 아들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아들은 권 씨 부부가 자신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들었다는 사실을 눈치챈 듯 했습니다. 가시게요? 목소리는 굳어 있었고 표정은 더더욱 좋지 않았습니다. 아니, 왜 벌써 가시려고요? 권 씨와 남편은 마음에도 없는 말을 꺼냈습니다. 시간이 늦었잖아. 우리도 올라오면서 고민을 좀 했어. 그냥 오늘 내려갈까 하고. 그래. 하루 자고 내일 갈 생각하니까 너무 막막하더라고. 오늘 늦게라도 가서 내일 하루 푹 쉬는 게 나을 것 같아. 집 잘 구경했고 잘 먹고 잘 있다 간다. 남편의 마지막 말에 아들의 표정이 확 무너졌습니다. 그러더니 울컥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주무시고 가세요.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번엔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권 씨가 대답할 틈도 없이 며느리는 날선 목소리로 말을 쏟아냈습니다. 너는 우리 엄마 아빠는 추운데 택시 타고 집에 가게 해놓고는 너네 엄마 아빠는 당일에 돌려보내는 게 그렇게 마음이 아파? 그렇게 안쓰러워? 진짜 이기적이다. 그 말에 권 씨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말의 내용보다도 그 말투가 충격이었습니다. 연상인 아들을 향해 반말을 내뱉는 것도 그랬지만 권 씨 부부 앞에서 너네 엄마 아빠라고 칭하는 며느리의 태도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며느리에게 아들도 화가 난 듯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고 눈빛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뭐? 너네 엄마 아빠?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제 됐어? 너 지난주 일 때문에 이러는 거야, 지금?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같아? 그리고 나중에 장모님한테 주무시고 가시라고 했잖아. 결국 갔잖아. 아들은 얼굴이 붉어지고 숨을 시근덕이며 격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권 씨가 급히 나섰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집에 가고 싶어서 가는 거야. 목소리 높이지 마라. 종현이 너도 화내지 말고. 그 말에 아들도 부모 앞에서 더는 감정을 폭발시킬 수는 없었던지 깊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 시간에 어딜 가시게요? 기차도 있고 버스도 있고 그래. 우리 진짜 갈 거야. 아침에 볼 일도 있었는데 내일 가면 시간도 못 맞출 것 같고. 갑자기 무슨 볼일이요? 아, 그런 게 있어. 우린 이만 갈게. 다음에 보자. 권 씨 부부가 신발을 신고 나서자 아들이 다급하게 따라 나왔습니다. 차라리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뭐 집까지. 네가? 아이고, 너 술 마셨잖아. 그제야 아들은 아차 싶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린 이만 가보마. 그러고는 며느리를 향해 짧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은 현관까지 따라 나오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침통한 얼굴이었지만 권 씨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뭘 어떻게 가긴가? 택시 타고 나가서 버스 타면 집인데.
아니면 근처 호텔이라도 잡아드릴게요. 아휴, 거참. 이럴 시간에 들어가 봐. 싸우지들 말고. 사실 지난주에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오셨을 때요. 제가 택시 타고 집에서 주무시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민희가 자기도 똑같이 복수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야? 사돈네를 그냥 보냈어? 아니, 왜? 아니, 제가 장모님 계신 게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들은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안사돈이 머리가 아프다고 했다는 겁니다. 새집 증후군 때문인지 냄새가 난다고 계속 불편해하셨고 아들은 그 모습을 보고 고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또 보일러도 이상했잖아요. 날도 춥고 장모님도 힘들어 하셔서 그래서 여쭤봤어요. 택시 타면 금방이니까 차라리 편하지 않으시겠냐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 11시쯤 택시 타고 가셨어요. 그러고 나니 며느리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라고 아들은 오늘에서야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도 똑같이 엄마 아빠 돌려보내야 직성이 풀리겠다네요. 아들의 얼굴에는 괴로움이 역력했습니다. 어른들은 오히려 집에 돌아가시는 걸 편하게 생각하셨어요. 장모님이 그걸 기분 나빠하셨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 말을 들은 권 씨는 허탈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아까 며느리의 말만 들었을 땐 아들이 사돈네를 쫓아낸 줄 알았지만 실제 사정은 조금 달랐던 것입니다. 물론 아들도 나름 배려를 한답시고 물어본 것이었겠지만 상대방 입장에선 충분히 서운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일주일이나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권 씨 부부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 씨는 불편한 심기를 애써 숨기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쨌거나 서로 서운한 게 있으면 대화로 풀어야지. 부지런히 가면 1시엔 도착하니까 우리 걱정은 마라.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도착하셔서 전화 주세요. 그래, 어서 들어가. 춥다. 택시 불러드릴게요. 그래요. 앞에 버스 정류장 쪽으로 불러줘. 너는 얼른 들어가고. 권 씨는 아들의 등을 조용히 떠밀며 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얼른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다행히 택시는 금방 도착했습니다. 아들이 아직 들어가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이 점처럼 멀어질 무렵 권 씨 부부는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야밤에 돌아가려니 막막하기도 했고 마음도 허전했습니다. 집을 나설 때까지만 해도 설레는 마음뿐이었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길은 허탈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다행히 버스는 바로 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한참을 고생했을 뻔했습니다. 버스 안, 권 씨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창밖의 어두운 풍경은 아무 말도 없었고 마음속 생각만 점점 깊어졌습니다.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며느리에 대한 섭섭함과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시부모를 이렇게까지 취급할 수 있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 며칠 전 사돈과의 통화도 어딘가 이상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기분 탓인 줄 알았지만 아마도 지난주에 있었던 일 때문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장모에게 집에서 주무시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던 그 말. 그 말에 기분이 상했던 사돈이 안사돈에게 말했고 그것이 민희에게까지 전해졌고 결국 며느리의 마음속에 앙금이 된 듯 했습니다. 하지만 권 씨만의 생각인지 몰라도 자신이 사돈처럼 아들 집에서 10분 거리에 살았다면 당연히 집으로 돌아갔을 것 같았습니다. 잠자리 바뀌는 걸 권 씨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남의 속을 들어갔다 나올 수는 없는 일이니까 자신은 괜찮다 해도 상대방이 서운할 수 있다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며느리가 그런 서운함을 복수하듯 권 씨에게 똑같이 돌려줬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꾸만 너네 엄마 아빠는 하며 아들에게 쏟아내던 며느리의 말투와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습은 남편 역시 마음에 걸렸는지
자는 듯 보이면서도 눈을 감고 말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새벽 무렵 집에 겨우 도착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자 다행히 바로 받았습니다. 아직 잠들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지금 도착하셨어요? 2시가 다 돼가는데. 그래, 어서 자라. 그렇게 전화를 끊고 권 씨는 부족한 잠을 채우듯 이내 골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전 웬일인지 안사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런데 인사말도 없이 따지는 듯한 말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민이 우리 집에 와 있어요. 네? 어젯밤에 애들이 싸웠다네요. 민이가 울면서 집으로 왔어요. 제가 듣기론 사돈댁 때문에 김서방이 우리 민이한테 화를 냈다는데. 아니, 그게 화낼 일인가요? 권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잠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어떻게 가르치셨으면 그렇게 이기적인지 몰라요. 전화기 너머로 쏟아지는 목소리는 날카롭고 분노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멀리서 바깥 사돈이 말리는 듯한 소리도 희미하게 들렸지만 안사돈의 감정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우리를 먼저 안 재운 건 김서방이에요. 자기랑 똑같이 하려고 그런다면서 그게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 아닌가요? 권 씨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어젯밤 속이 천불이 나서 잠도 제대로 못 잤네요. 저도 종현이한테 들었어요. 그날 머리도 아프고 힘들어 하셨다면서요. 보일러도 말썽이라 걱정돼서 여쭤봤다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몰아세우면 어떡해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먼저 간다고 한 것도 아닌데 김서방이 먼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게 가라는 눈치 주는 거지 뭐예요. 나중에 자고 가라고 했다면서요? 근데도 결국 우린 갔잖아요. 그럼 내가 기분 나빠서 거기서 자게 생겼겠어요? 그래서 그 복수랍시고 5시간 걸리는 길을 시부모한테 그 밤중에 돌아가게 만든 게 잘한 일이에요? 권 씨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안사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떠나서 시작은 김서방이 했다는 거예요. 네, 참. 살다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어떻게 신혼의 애를 울면서 친정으로 오게 만들어요? 당장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전하세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우리 딸 서러운 꼴 당할까봐 뭐든 반반씩 하자고 했던 거예요. 공평해야죠. 택시 타고 10분이랑 버스 타고 5시간이랑 그게 공평해요? 사돈댁은 여태 자식을 그렇게 가르쳤나 보죠. 당하면 그대로 복수하라고요? 어른한테도? 아니요. 저요. 당하면 2배, 3배로 돌려주라고 가르쳤어요. 다행히도 제 딸은 그 말을 아주 잘 새겨뒀네요. 그제야 권 씨 입에서 허탈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며느리가 누굴 닮았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아들도 걱정이네. 시부모한테 너네 엄마 아빠라 하는 버릇없는 며느리랑 평생 같이 살아야 한다 생각하니 나중에 태어날 아이까지 걱정이 돼. 그렇게 말하고 권 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말끝은 차분했지만 속은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괜히 똑같은 사람이 되기 싫어 금방 끊긴 했지만 솔직히 말해 그 자리에서 한 바가지 퍼붓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다간 아들 얼굴에 먹칠을 할 것 같아 꾹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래, 애들 일이니까 애들이 알아서 하게 두자. 하지만 아들이 며느리와 다시 화해한다고 해도 권 씨는 이제 며느리 얼굴을 다시 마주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들이 정말 사돈댁에 가서 무릎이라도 꿇은 걸까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완전히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혼하기로 했어요. 뭐라고? 놀라 되묻자 아들은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반반 공평한 게 좋다길래 그냥 반반 갈라서 살자고 했어요. 종현아, 설마 엄마 아빠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지? 아니요, 걱정 마세요. 엄마 아빠 때문 아니에요. 그냥.
살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 더 잘 알게 된 거예요. 집은 내놨고요. 민희는 처가에 있어요. 저도 짐 정리해서 나갈 거예요. 너 괜찮은 거야? 제대로 깊이 생각한 거 맞아? 더 생각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고, 그런 상태로는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말은 단호했지만 목소리는 끝내 밝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끝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결혼 3년 만에 결국 이혼을 하게 생겼으니 말 그대로 허탈한 일이었습니다. 권 씨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있자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민희나 장모님한테 전화 오면 받지 마세요. 그래, 알았다. 아들이 그렇게 마음을 굳게 정한 마당에 부모가 나서서 붙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권 씨는 무겁게 대답했고 아들은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남편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의 말대로 안사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지만 권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진동음만 이어졌고 권 씨는 그저 가만히 손에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람 사이가 이렇게 순식간에 바뀔 수 있을까? 하지만 생각해보면 슬퍼만 할 일도 아닌 듯 했습니다. 며느리 얼굴만 떠올려도 심장이 벌렁거렸고 그런 사람이 아이를 낳아 똑같은 방식으로 아이를 가르친다고 생각하니 고개가 절로 저어졌습니다. 어쨌거나 아들이 스스로 내린 결정이니 존중해야지. 마음이 좋지는 않았지만 권 씨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더 큰 불행을 피했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충분히 생각해서 내린 결론일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뒤 다시 안사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권 씨가 전화를 받기도 전에 메시지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이대로 애들 이혼남, 이혼녀 만들 일이 있으세요? 김서방 좀 설득해 주세요. 말투엔 조급함이 가득했고 그제야 권 씨는 안사돈의 의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에겐 통하지 않으니 이제는 자신을 통해 자식들을 화해시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저는 모르겠고 가서 무릎 꿇고 빌어보세요. 혹시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어진 문자에는 아들의 인성이 어쩌고 부모의 인성이 어쩌고 하는 말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그걸 본 권 씨는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고 안사돈의 번호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아마 인연은 여기까지인 모양이구나. 끝까지 좋은 모습, 한 번 보여주지 못한 사돈의 뒷모습에 권 씨는 씁쓸했지만 동시에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괜히 미련을 남기지 않게 해줬으니 그 점에선 오히려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아들은 이혼남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엔 새로 장만한 집으로 권 씨 부부와 둘째 딸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곧 다시 아들 집에 올라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지난번 방문과는 좀 다르겠구나. 권 씨는 그런 예감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마음 편히 웃으며 다녀올 수 있는 길이길 바랐습니다. 권 씨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정 많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여러분도 느껴지셨죠? 서로 조금만 더 배려하고 존중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요. 며느리의 행동, 그리고 안사돈의 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권 시어머니의 침착한 대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엔 더 흥미롭고 공감 가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